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과 세종에서 도로 위에 살얼음인 블랙아이스가 생기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데다 특히 도로가 얼면 차량 제동거리가 크게 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간격을 늘리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도담동의 한 도로. 차량이 멈추지 못하고 연달아 부딪힙니다. 출근 시간이 한창인 오전 7시 30분쯤 이 도로에서 차량 14대가 연달아 뒤엉켰습니다. 사고 당시 세종의 기온은 0도, 전날 내린 눈과 비로 도로가엔 살얼음이 끼어 있었습니다. 밤사이 세종에 내린 비는 0.3mm에 불과했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운전자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가 생긴 겁니다. 또 새벽 5시 반쯤에는 세종과 대전을 오가는 천변고속화도로에서도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서 세종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미끄러져 옆으로 쓰러졌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20대 승용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1시간 뒤 반대 방향에서는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0대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서 이 같은 사고가 오전에만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아침 출근길은 그야말로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구죽 세종로 쪽이 완전히 틀어막혀가지고 세종 시내 도로까지 차가 거의 못 움직이는 수준까지 정체가 심했고요. 10분이면 도착했던 곳이 오늘은 1시간 정도 걸리는. 도로가 얼면 제동거리가 승용차의 경우 평소의 4.4배, 화물차는 7.4배까지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속도는 20% 정도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은 4배가량 벌려서 운행해야 합니다. 차간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평상시처럼 차간 거리를 두고 달리면은 거의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특히 그늘진 터널에는 보이지 않는 살얼음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 출발 전 핸들 뒤틀림이 없는지 확인하고 브레이크 결함이 없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의 독자 해제 움직임도 속도가 조절될 전망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단일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말 실내 마스크 해제를 두고 논의에 속도를 냄에 따라 대전시는 자체적인 해제보다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충남도도 정부의 실내 마스크 자율화 시점이 도가 생각한 시점과 맞아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6,007명으로 이틀 연속으로 6,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도 10% 이상 늘면서 확산세는 계속됐습니다. 대전에서는 2,240명이 확진됐고 충남은 3,119명, 세종은 648명의 확진자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전 4명, 충남 5명 등 9명이 늘었고 세종은 없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주유소에서 기름 품절 사태가 빚어지는 가운데 기름 도둑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연료통에서 몰래 기름을 빼내 자신의 차량에 넣고 달아난 건데요. 연료통이 바깥쪽에 있고 평소 기름을 가득 채우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화물차들이 범죄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깜깜한 새벽. 한 남성이 초록색 통을 들고 오더니 성큼성큼 화물차에 다가갑니다. 곧바로 연료 주입구를 열더니 기름 펌프를 이용해 경유를 훔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통에 채운 기름을 자신의 차량에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화물차 연료통은 이렇게 바깥에 위치해 있어 누구나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남성은 이 연료통을 열고 20여 분 동안 총 4통의 기름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화물 차량이 운행을 쉽게 하기 위해 기름을 가득 채운다는 점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이를 발견한 피해 화물차주는 기름 구하기도 힘든데 100리터가량의 경유까지 몽땅 훔쳐가 너무하다는 반응입니다. 계기판을 봤는데
기름이 너무 많이 없어진 거예요. 다 같이 힘든 상황에 자기만 돈 아끼자고 이렇게 남의 거를 가져가면 너무 나쁜 짓이죠.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며 대전 9곳과 충남 10곳 등 전국적으로 78개 주유소의 재고가 품절되면서 곳곳에서 기름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주유소는 파업 이전에 공급받은 1, 2주치 기름으로 버티고 있는데 파업이 길어지면서 기름 소진 사태가 이어지면 주말쯤엔 기름을 더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인이가 끓는 땡크를 거기 연락해서 그때서 계속 좀 받고 있어요. 그냥 계속 한다고는 이거 주말쯤 가면은 조금 피곤해지지 않을까. 경찰은 기름을 훔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경유값에 기름 품절 사태까지 겹친 상황. 한동안 잠잠했던 기름 도둑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화물 차량 운전자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100년 넘게 대전 유성구에서 운영해온 향토 호텔이자 대전 호텔업계 터줏대감이었던 유성호텔이 최근 매각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유성호텔의 영업기한은 오는 2024년 3월까지로 호텔을 매수한 업체와 매각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호텔 측은 아직 대전 유성구에 건축물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호텔 리베라 유성이 문을 닫고 다음 해에도 아드리아 호텔까지 폐업한 가운데 유성호텔은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5년째 매각설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밀집한 서산대산공단은 공해가 심한 데다 폭발 등 사고도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이 때문에 서산대산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약속했지만 크게 부족한 데다 그나마 약속한 것들도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대산 석유화학 산단은 연매출 40조, 이익도 수조 원에 달하지만 정작 주변은 국내 대표 공해 지역으로 꼽힙니다. 또 폭발과 유해물질 누출 등 사고도 잇따라 주민들은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현대오일뱅크 등 대기업 사사는 지난 2017년 서산시와 주민들에게 통 큰 지역공헌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산공원 건립으로 대산읍 안산에 체육과 문화, 컨벤션 등의 복합시설을 지어 산단 종사자와 주민들이 이용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곳은 대산 주민들의 문화와 레저 시설 요람이 돼 있어야지만 지금은 이렇게 숲과 빈 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착공식까지 했지만 실제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지다 5년 지난 현재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기업들의 복잡한 계산 때문입니다. 먼저 건립 비용을 400억대로 잡았다가 실사 결과 500억대로 늘어 부담이 커지자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또 기업별 비용 분담을 매출액에 따른 차등으로 할지 정액으로 할지를 놓고 갈등도 생겼습니다. 잡았던 예산이 30%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는 각 사들이 다 분담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부담이 되는 거죠. 또 협약을 맺은 당시 이완섭 시장이 낙마하고 새 시장이 취임하며 동력이 약화됐고 서산시도 대책 없이 문제를 방치해왔습니다. 4년 만에 시정에 복귀한 이 시장은 대기업들을 향해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의 인류 기업이면서도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그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조차 좋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드립니다. 서산시가 강공 모드로 나선 이후 최근 기업들과 합의해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된 데 이어 곧 설계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기업들이 성장해온 만큼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공원 활동이 아쉽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KTX 선로 아래를 지나던 승용차가 도로 난간을 들이받으며 불이 났습니다. 30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스스로 빠져나온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꺼 KTX 선로까지 번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한화이글스 홈구장이 될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신개념 야구장으로 지어질 전망입니다. 야구장 실시 설계안이 공개됐는데요. 오각형 외야에 복층 불펜 등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색다른 모습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 홈구장. 불펜이 1, 2층으로 돼 있어 홈팀과 원정팀 구원 투수들이 몸푸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복층 불펜을 비롯해 이색적인 모습이 담긴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실시 설계안이 공개됐습니다. 4층 관중석에는 수영장이 설치되는데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는 풀장 형태가 아닌 세계 최초의 인피니티 풀입니다. 외야 오른편에는 보스턴 레드삭스 홈구장의 그린 몬스터를 연상시키는 8m 높이의 투명 가벽이 세워져 경기의 재미를 배가시킵니다. 좌우 외야 거리가 99m와 95m로 다른 오각형 구조에 전광판도 홈팬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일루 홈 관중석 맞은편에 설치됩니다. 기대칭으로 홈 쪽에 더 많은 관중, 그리고 전광판도 홈팬들이 더 잘 볼 수 있게 좌측으로 이동도 하고 이러면서 홈팬들이 온전하게 좀 저희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게 첫 번째. 대전시는 당초 기본 설계안에 한화 구단의 이색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수정안 97개 항목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밭운동장 철거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다음 달까지 실시 설계안이 확정되고 잔디광장 등 주변 경관 심의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2월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설계가 적격한가 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 평가를 거쳐서 조달 계약을 체결된 이후 시점에 본공사 착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2월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돔구장 논란으로 공사 일정이 다소 지연돼 2025년 시즌 개막 전까지 준공이 빠듯한 점과 한밭운동장 인근 부지를 활용하는 마스터 플랜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서 학생 2명이 교사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대전에서도 교사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 초중고 교원 1,701명 가운데 13.6%인 242명이 욕설이나 성희롱 등 직접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0.7%인 725명은 동료 교사 또는 다른 학교 교사의 피해 사례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평가가 부적격 교원을 걸러내거나 교원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은 2.8%에 그쳤습니다. 정예회 중 한국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몰래 출국했던 더불어민주당 최규 대전 서구 의원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징계가 모레 논의됩니다. 대전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예결위원장으로 예산심의에 지장을 준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하고 오는 9일 열리는 윤리심사자문위 자문과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주민의 대표로서 또 의회 의원으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파장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대전 동구의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를 앓는 88살 노인이 침대를 밟고 올라가 창문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복지시설 원장 62살 A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방범창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를 치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부족했지만 사고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주시가 민선 8기 시정 운영 목표를 담은 76개 공약을 확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국비와 도비, 시비 등 모두 5,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신오도 이촌 정책, 온누리 공주시민 정책 등 22개가 확정됐으며 경제도시 조성 사업으로는 공주경제 4개년 계획과 제2금강교 임기내 착공 등 16개가 선정됐습니다.
교육복지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18세 이하 무상교육 등 21개를 추진하며 문화관광도시 분야는 시민친화형 금강신강공원 조성, 백제문화촌, 금강국가정원 조성 등 17개 사업입니다. 대전시가 오는 2026년까지 좋은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고 6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민선 8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설명회에서 내년부터 4년 동안 7조 원을 투입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업 유치 등 민간주도 일자리 15만 5천여 개, 바이오 헬스와 국방 등 맞춤형 일자리 11만 8천여 개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세종시 조치원읍 중심가로에서 상리 은행나무길까지 610m 구간이 화려한 빛으로 물들게 됩니다.